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헌입니다. 회사 생활 2년차 김대리. 아침 8시 30분에 출근, 오후 6시 퇴근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곤 하루 종일 책상 앞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야근 있는 날엔 밤 9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몇 개월 사이에 목, 어깨, 등, 허리, 온몸이 뻐근함이 느껴지고 묵직함이 가시질 않고 만성적인 피로가 늘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놔두면 큰일 난다고 하네요.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한의사 김희준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직접 환자분의 경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회사 생활 2년차. 정말 한창 일할 때잖아요. 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제 회사에 열정을 쏟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취업난을 뚫고 입사를 했는데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 만성 피로는 누구나 저 때는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만성 피로를 몸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게 되죠. 네. 하지만 이 증상들이 무시되고 방치되면 목 디스크 같은 더 큰 병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김 대리는 뭐 이제 뻐근함 정도가 있다고 했지 뭐 목이 아프거나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네네.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목 디스크는 저리고 당기고 쑤시는 통증과 또 심하면 팔, 다리의 마비 증상까지 다양한 형태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느끼는 증상이 목과 연관된 것인지 아닌지 또 다른 병과 목 디스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목만 아프다고 해서 목 디스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이제 보니까 흔히 목 디스크에 걸리면 이제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목 통증뿐만 아니라 무기력증까지도 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이제 업무에도 지장을 주니까 이제 큰일인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청장년층 스마트폰 정말 많이 쓰잖아요. 네네. 거북목 증후군, 이제 일자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걸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렇게 목과 관련해서 일자목 증후군으로 병원 찾는 분들 꽤 되나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20, 30대 연령대에서 목 디스크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모니터 앞으로 목을 쭉 내미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일자목을 만들고 결국 목 디스크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사나 은행원들 중에서도 목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거나 심리적 긴장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뭐 이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눈이랑 정면으로 이제 응시해서 이제 폰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쓰기가 어렵기도 하고 네. 모니터도 좀 쓰는 방법이 다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모니터는 약간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방식으로 약간 눈을 조금 위로 치켜뜨는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목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목에 C 커브가 형성되기 때문에 머리를 받치는 그 하중이 분산이 되어 목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상에서 회사에 있을 때 책상에서 봤을 때 모니터가 내 눈높이에서 살짝 위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면 앉아 있을 때. 네.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생활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네. 이 폰이나 PC 사용이 빈번한 것은 좀 어쩔 수 없긴 한데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이런 자세 같은 거는 조금은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김 대리는 이제 목 디스크로 판명이 났다면서요. 네. 어떻게 치료를 받았나요? 예, 김 대리는 목 디스크 초기였습니다.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비수술요법인 추나요법과 도수치료, 또 한약치료, 봉약침 치료, 침구 치료들을 병행했습니다. 다 받았네요. 네네. 네.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는 단순히 삐뚤어진 목뼈를 교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인대까지 바로 잡아 척추의 전반적인 균형을 되찾게 해줍니다. 디스크 치료 한약은 부어있는 디스크를 가라앉히고 신경과 근육, 인대를 강화하여 근본적인 증상 소실 및 재발의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봉약침은 짧은 시간 안에 통증을 제어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구 치료는 목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고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목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야, 이렇게 들었을 때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탁탁탁 맞아서 들어가네요. 네. 네. 치료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디스크 하면은 뭐 허리 디스크가 대표적이긴 한데 수술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이거 머릿속에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가요? 수술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나 봐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목 디스크 치료하면 보통 수술부터 떠올리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신경 변성 증상이 없으면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신경 변성 증상? 네, 목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신경 압박으로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한방 치료로 6주 이내에 약 90% 정도는 호전이 됩니다. 이후에 2, 3개월가량 강화 치료를 진행하고 일상생활 중 디스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재발 없이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 목 디스크입니다. 물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불가피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겠지만 치료 시기만 놓치지 않는다면 충분히 수술 없이 치료와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 잘못된 상식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몸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뭐 민간요법으로 뭐 버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망가져서 오느니 좀 그런 증상이 보이면은 바로 병원을 찾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김대리 경우는 안 그래도 이제 목 디스크 초기 증상이니까 네네. 좀 이렇게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이 정도는 다 있는 일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생활 속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은 간단히 알려주시죠. 네, 평소에 걸어 다닐 때 가슴을 쭉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로 올바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직장인의 경우 컴퓨터 모니터를 항상 정면에 두는 것이 좋고 아래에서 위로 약간 올려다보는 정도가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의자에 앉은 자세는 허리를 꼿꼿이 90도 각도로 펴고 가슴을 펴주도록 해야 합니다. 1시간에 1, 2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해줌으로써 목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인터넷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고개를 숙이지 않고 되도록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특집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목 디스크 안 걸리려고 주의해야 할 점들 혹시 못 들으셨다면 언제든지 검색창에 라디오 특진 그리고 김희준 원장님을 검색하시면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물론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담 한방병원 한의학 박사 김희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